네, 지금 시각 3시 23분 3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평론가님께서 픽한 숫자는 바로 연 9.81%입니다. 네. 뭐 숫자 앞에 연이 붙은 거 보니까 금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높은 금리가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네네. 어떤 건가요? 사실 뭐 시중은행에서 9%짜리 예금금리 찾으라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든데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연 9%의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청년 희망 적금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요. 만기는 2년인데요. 이게 좋은 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저축 장려금을 정부에서 줍니다. 그게 최대 36만 원 정도를 주거든요. 이자도 받고, 기본적인 은행에서 주는 이자도 받고, 또한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도 받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과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다 합해서 우리가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데, 15.4%가 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비과세 상품 찾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축 장려금도 주고 비과세 상품이고 목돈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상품, 청년들을 위해서 적금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무조건 청년이라는데 네. 저는 안 돼요. 저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지금 밖에 있는 스태프들도 다 해당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네. 시니어분들 중에 청년에 해당되는 자녀 세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꼭 내가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그리고 가입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죠. 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령과 두 번째는 개인 소득인데요. 일단 연령은 가입일 기준입니다. 19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 19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이제 안 되고요. 개인 소득도 있어요.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2년도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21년도 1월부터 12월에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네, 거기서 중요한 게 혹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초과하신 경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제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 원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이런 적금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한데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년 과세 기간, 그러니까 21년도 1월부터 12월에 소득이 확정되는 거는요. 네. 이번 연도 7월에 확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고요. 네. 7월 가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적금이 사실 뭐 내일부터 미리 보기도 되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네. 그러면 작년 소득이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소득을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2020년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12월 소득으로 보고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7월경에 만약에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면 7월 이후부터는 작년 소득, 그러니까 7월 이전 가입하게 되면 2020년 소득,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이 있는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이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이제 4대 네.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정규직 청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청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청년들도 다 해당이 되나요? 지금 유튜브 네. 댓글창으로 어떤 분께서 관련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명확한 거는요. 이제 홈택스 들어가시면요. 내가 종합소득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내 소득이 잡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면 국세청 자료로 보거든요. 국세청의 내 소득 자료로 이 기준을 삼기 때문에
당장 내가 홈택스 들어가셔서 내가 21년도 소득이 있는지 또한 2020년도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거기 잡히거든요. 거기 조회 보면은. 네. 그래서 내 소득이 0원 이상이라도 잡혀 있으면 가입 가능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근로소득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때로는 뭐 그것도 근로소득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도 될 텐데 어떤 소득이든 간에 국세청에 내 소득이 잡혀만 있으면 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작년 소득이 확정이 되기 전에 2020년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을 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후에 확정된 직전 연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 축적이 안 된다. 그럼 나는 이미 가입된 상태인데 그럼 뭐 가입이 맞아요. 취소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소득 기준을 2020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소득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2020년 소득으로 가입을 했는데 21년도 소득이 확정이 됐는데 3,600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 이거 가입이 안 되나? 뭐 가입되다가 혹시나 이게 중단이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가입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저축장려금 최대 36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자소득세, 비과세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비과세 지원만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정말로 좋죠. 그럼요. 그게 해당이 되더라도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이후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뭐 가입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뭐 영향은 주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중에 소득이 있어서 가입을 했는데 내가 올해 뭐 직장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계약이 종료돼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뒀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직정연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사실 뭐 가입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만 돼 있으면 내가 가입할 때 조건만 되면 가입이 되고요. 뭐 중간에 내가 이번 연도에 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가입만 일단 되면 중간에 이제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뭐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프리랜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연령이랑 개인 소득 요건만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군인 되냐 안 되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저도 사실 이거는 이제는 물어봤습니다. 기관에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기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소득만 확인되면 된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과 개인 소득 요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뭐 군인이라도 가입했을 경우 2020년에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가입은 가능한 거죠. 그게 뭐 직업을 따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해당 기간에 그 가입했을 때의 연령, 그다음에 개인 소득 요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워낙 정말 이 받을 수 있는 금액적 혜택이 많다 보니까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진짜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도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수도 또 있을 것 같아요. 20년의 소득은 없다가 21년부터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청년이. 그러면 소득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소득에 잡히지 않는다고 따지면 21년부터 내가 소득이 있는 건 맞으니까 가입 대상이 되나? 이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가입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가입일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 소득이 7월부터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 조건이 된다 그러면 7월 이후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월 달까지는 가입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2020년 소득도 없고 21년도 소득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조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21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7월부터는 이 청년희망 적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0년에는 개인소득 요건이 안 됐는데 2021년에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 대상인 경우 이럴 땐 또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많아갖고
나는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1년도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소득이 준 겁니다. 음. 그래서 가입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21년도 소득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7월 이후에 이제 가입을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네네. 굉장히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여쭤보게 되는데 청년 대상 지원 상품 것들이 뭐 타부처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맞습니다. 살고 네.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상품에 내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네. 지금 오늘 설명해주고 계시는 청년희망적금은 내가 가입을 못하는 건지. 아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저는 이번 청년희망 적금이 뭐가 좋냐면 네.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너무 들어서 좋네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도 있고 특히 네.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2배 희망 통장도 있어요. 이게 더블로 주거든요. 이게 내가 네. 10만 원, 15만 원 한도인데 10만 원, 15만 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하면은 서울시에서 10만 원을 더 주는 이게 청년 2배로 희망 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게 가입 조건만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금방 말씀드리고 있는 청년 희망 적금도 가입할 수 있고 청년 2배 희망 서울 통장 서울시에서 하는 거 이것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좋은 상품 중이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이라면 저라면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네. 네. 예, 내가 해당이 된다면 정말 무조건 이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지원 내용 그리고 저희가 대상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네.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이 상품은 청년희망 적금은요, 2월 21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사실 정식적으로 은행 앱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은행 앱을 이제 셋업을 하신 다음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다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21일에 은행 어플 아니면 은행 가셔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정식 출시 첫 주에는 오부제 가입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워낙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2월 21일 월요일 날에는요. 출생연도가 91년생, 96년생, 01년생 이분들이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2월 22일에는 87, 92, 97, 02 이런 식으로 해서 오부제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또 문자 메시지로 1638번님께서 가입 시 네.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거든요. 네. 일단 소득 증빙이 되셔야 되는데요. 일단 필요 증빙 서류는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전산으로 다 철회가 되기 때문에 가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셋업을 하시면은 거기에 전산 처리가 다 돼요. 내 소득이라든지. 그래서 뭐 여러분 가셔갖고 할 때는 뭐 특별한 소득 어떤 서류를 요구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또 보셔야 되는 게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온 게 하나가 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결혼했는데 가입 가능해요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궁금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왜냐하면 청년이라서 나는 해당이 되는데 만 34세 이하에서 해당이 되는데 결혼한 상태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부부가 둘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둘 다 가능하세요. 오, 네. 그래서 두 분 다 어차피 연령과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뭐 두 분 모두 다 조건만 된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하신 분들은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셋업을 하시면은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큰 무리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 지금 혜택과 조건이 좋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네. 방송 듣고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많이 질문 주시면 좋죠. 네, 앱으로 또 채팅으로 의견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이게 가입 기준이 소득이 기준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인지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과표는 아니고요. 과표는 이제는 내가 번 거에서 이제 비용을 뺀 게 이제 과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소득 금액 증명원을 띄시면은 거기에 이제 소득 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 금액 증명원을 띄워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식 출시가 2월 21일, 네, 이번 달 네네. 21일입니다. 언제까지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번 연도까지예요. 그래서 뭐 여유는 있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잖아요. 사실 이게 5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2년 동안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되시면은 빨리 가입하셔서 빨리 혜택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혹시 뭐 선착순이거나 아니면 뭐 네. 이 정해진 예산에서 뭔가 금액이 넘치면 가입이 중단된다거나 혹시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 그래서 이게 뭐 선착순으로 해서 마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해당 조건만 되면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까지만 가입을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해당하신 분들은 이번 연도 안에 꼭 가입을 해주시면은 좋은 어떤 조건으로 적금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년이신 분들 그리고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네. 평론가님 저 포함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청년 희망 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또 내일부터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상자인지 대상자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2월 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8일까지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라고 해갖고요. 그 어플리케이션 가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 앱에 가시면 이게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가입 가능 여부를.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일단 미리 가서 접수를 딱 해놓으면은요. 실제 21일 날 실제 시행에 들어갔을 때 굳이 뭐 내가 따로 가입할 필요 없지 자동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 네. 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니까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청년 희망적금 미리 보기에서 대상자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미리 보기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가입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럴 일 없고요. 네. 이거 안 했다 그래서 뭐 청년 희망적금 가입의 불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가입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 가입날 뭐 필요 서류라든지 아니면 행정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미리 해서 좋은 점은 이제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이 공식 오픈됐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 맞습니다.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3993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네. 2020년에는 소득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지금 네네네. 해외 네. 유학을 나가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 네네네. 체류 중인데 이런 네네. 사람도 가능한지 이걸 물어봐 네. 주셨거든요. 이게 약간 예민한 문제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체류잖아요. 사실 네. 해외.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는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가입은 다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대리로 가입을 가능하냐라고 이제 결국에는 대리로 가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은행 가셔서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그러니까 있을 이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3993번님의 정확한 연령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이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네, 뭐 네네. 지금 1년 동안 뭐 올해는 어학연수나 뭐 해외 연수를 나가 있는 상태인데 작년까지는 소득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네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한 내용은 뭐 은행에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은행 말고 또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네, 서민금융콜센터,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해 주시면은요, 정확하게 그 대상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또 행정 절차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 콜센터는 솔직히 잘, 연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서민금융콜센터는 금방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 희망 적금에 대해서 정보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